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화요일이고 2023년이 시작된 후에 이 거래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쭉 12월 내내 지수가 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 이제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어제 2023년의 첫 거래일 이틀 연속 조금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좀 더 활기차게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아쉽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수의 상황을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지수 상황을 조금 분석을 해본 다음에 2023년에 우리가 매매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 달 계속 추세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표가 없는데 이동평균선을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이동평균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21선, 121선, 60일선인데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121선, 241선까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5일선은 검정색으로 하고 21선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61선 그리고 121선, 241선, 241선도 조금 진하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이 설정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 선이 회색선이죠. 회색선이 121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연두색 선이 61선입니다. 최근에 이 21선이 121선과 이 61선을 동시에 한꺼번에 이 데드크로스 했습니다. 이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트 분석을 할 때는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일선, 21선, 61선, 121선, 그리고 241선까지 완전한 역배열 상태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따지면 차트 분석을 해볼 때 이 코스피는 상승보다는 하방의 압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주가가 지수가 더 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도 지수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살짝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3년 전반기에는 지수가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경제 전망을 보면 곳곳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경제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런저런 기관들에서 예측하기에도 올해 경제 전망이 어렵다. 그리고 주식시장 역시 올해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올해 주식시장이 이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일어나서 상승장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100%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단적으로 지난 코로나 시국 때 2020년 그때 누구나 다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 2020년 3월에 폭락장이 한번 왔었죠. 네, 2020년 좀 더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2020년 3월에 폭락장이 한번 왔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도 사실 저는 이렇게 폭락을 한 다음에 서서히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V자 반등이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전망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의 모양도 좀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다, 0%다 라고는 단정져서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수가 빠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더 빠질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예측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저점을 보면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 앞에 2134.77 9월 30일 이 부분이 전저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바닥을 찍을 때는 이렇게 이중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중 바닥을 찍으면은 반등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 이 부분이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더 빠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을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깰 때, 이 부분을 깰 때는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가 이 앞에 있는 차트를 보고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차트를 돌려보면 여기에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저점과 이 뒤에 저점을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약 7% 정도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점을 깼을 때 약 7% 정도 더 하락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에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을 해보면 여기서는 조금 더 빠지네요. 대략 한 9% 이상,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 주가가 빠집니다. 이 앞에 저점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8% 정도 지수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이 앞에 저점을 깰 때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에서 10%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 정도 하락을 한 이후에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매매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매매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는 현재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점 이 부분이죠. 대략 한 2150선이 되겠네요. 2150선이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이 부분을 깬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대략 5에서 10% 정도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지수고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해서 좀 유망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그 종목들을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2023년 매매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유망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굉장히 하락이었죠. 2022년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깨려고 그러면 이 하락 추세를 크게 반전시키는 그런 상승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22년도 하락장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그럼 매매할 종목이 없었냐,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종목이 없었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주도주들이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들이 있고 그런 강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매매를 하면 지수 장세와는 크게 관계가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2021년 주도주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022년 주도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의 최고 주도주는 애니능률이었죠. 애니능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능률 차트입니다. 애니능률 보시면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 중순까지 크게 상승이 나옵니다. 이 상승률이 저점 대비해서 875%, 대략 한 900% 가까운 큰 시세가 터져서 이 종목이 단연코 2021년에 주도주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이런 상승 추세를 멈추고 하락을 할 때 보면은 하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죠. 하락 후 반등, 그 다음에 하락 후 반등, 다시 하락 후 반등,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충분히 하락한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 때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는 겁나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시세가 나온 종목, 흔한 얘기로 시장의 주도주 종목들이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했을 때 충분히 하락한 다음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64%입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우리가 단순하게 거봤을 때도 60% 이상 수익이 나는 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자리를 딱 찍진 못하지만 하락할 때 우리가 충분히 하락이 나왔다라고 할 때 분할로 매수를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반등 때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 히림 보겠습니다. 히림도 2021년 3월부터 크게 상승이 나왔죠. 차트를 보면 쌍봉 형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점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충분히 눌렸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서면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작아 보여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17% 여기서 분할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까지 20% 이상 수익이 납니다. 20% 수익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1년에 한 10종목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씩 10종목이면 200%입니다. 이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그런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종목들을 좀 잘 고르고, 그리고 매수를 한 후에 철저하게 비중 관리를 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그리고 좀 기다리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덕성 보겠습니다. 예, 덕성도 2021년에 주두주였죠. 역시 3월부터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 대략적으로 네, 쌍봉의 형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쌍봉의 형태, 이거를 뭐 이렇게 보시고서 아니 여기가 더 높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쌍봉이라고 해서 높이가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뒤에 게 더 높을 수도 있고 살짝 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쌍봉이 만들어지면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죠. 쌍봉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을 좀 내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 쌍봉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 충분히 눌렸다고 생각하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많이 빠졌는데 라고 하는 생각하는 지점부터 분할로 매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략 한 40% 이상 수익 구간을 주네요. 다 못 먹습니다. 한 20% 정도 우리가 목표 수익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종목을 조금만 더 볼까요? 네, NP 보겠습니다. NP. 네, 보시면은 이 2021년 5월부터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충분히 눌렸다라고 생각할 때 분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차 매수. 네, 조금 더 눌리면 2차 매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옵니다. 네, 35% 이상 수익 구간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 못 먹습니다. 한 20% 정도 목표 수익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일동제약 보겠습니다. 일동제약. 네,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죠. 2021년 말부터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조금만 줄여서 볼까요? 네, 저점 대비해서 네, 5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충분히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충분히 하락이 나왔다. 사시면 됩니다. 더 내리면 어떡하냐? 더 사세요. 계속 내리면 어떡하냐? 계속 안 내립니다. 시장의 주도주였잖아요. 앞에 이 상승을 했던 에너지가 있고 이 앞에 들어온 거래대금, 이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락을 할 때 일방적으로 반등 없이 계속 하락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중간중간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눌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세요.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더 눌리면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분할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목 선정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목 선정하시기 좀 힘드시잖아요. 제가 오늘 선정을 해드릴게요. 먼저 그럼 지금 2021년에 이렇게 이제 핫했던 종목들을 좀 봤습니다. 저희가. 그럼 2022년에 핫한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2022년에는 단연코 금양이죠. 금양이 가장 핫했던 종목이죠. 시장의 절대적인 주도주였습니다. 이 종목 저점 대비 여기서부터 가보겠습니다. 저점 대비 880%, 약 900%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좀 눌려 있죠. 매매를 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미글로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저점 대비 399%, 약 400% 정도 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대시세를 준 이후에 지금 하락 중이죠.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도 있죠. 이 종목도
저점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35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락 중에 있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분할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동인베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신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시세를 크게 줬던 그런 이 주도주들이었습니다. 2022년에 주도주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면 좀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주도주들은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주도주들을 가지고, 물론 이렇게 올라갈 때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런 자리에서 사서 이런 자리에서 사서 이런 자리에서 뭐 판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매매 방법인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은 사실 공포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고, 앞에 이 상승에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 매수를 하면 수익을 얻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입니다. 잘 보셨죠? 2023년 한 해가 전망이 그리 밝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은 항상 있고, 또 매일매일 그날의 주도주들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주도주들, 강한 종목들을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종목들이죠. 그런 주도주들을 가지고 적당한 자리에 우리가 비중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매수를 하면 그 주가의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전망이 좋지 않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지수가 좋지 않으면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우리가 좀 더 꼼꼼한 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기다리는 자세로 보수적인 매매를 하면 이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코스피 차트를 보고 지수의 전망과 간략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2022년의 주도주들이죠. 그런 종목들을 간단하게 같이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당연히 틀릴 수가 있어요.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확률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좋게 봐주시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그리고 항상 기다리는 자세로 조급함을 버리시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